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 불허가가 되는 사유는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파산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면책 불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있는 타격이 꽤나 좀 커요. 왜냐면 이 파산 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압박들이 있어요. 빚을 안 갚겠다는 채무자가 과연 파산하고 면책하는데 10원도 이 빚을 안 받는 채권자들이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제인이 강하게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뭐 이렇게 통장도 뒤지고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막 상당 기간을 갖고 오라고 하고 배우자 통장까지도 막 뒤지고 막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가 된 사유들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저희의 경험을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공무원이었는데 그만둔 지 한 7, 8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빚은 옛날부터 그냥 빚이 계속 쌓여 있었어.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두고도 계속 빚을 돌려막고 하다가 5억 정도의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한 7년 정도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퇴직금 중에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자식들한테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7년 전의 일이니까, 그리고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파산을 하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산 관제인님이 한두 번 이런 사건들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전에 퇴직했을 때 퇴직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다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는 의뢰인한테 최근 5년간 뭐 자산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뭐 최근 5년간 뭐 1,000만 원 이상의 돈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물어봤는데 그게 안 나왔던 거지. 근데 여기 걸려가지고 해보니까 딸한테 4천, 뭐 아들한테 3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혼 자금으로 주고 뭐 차도 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제인님이 그거 다 갖고 오라고 환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 환가가 되겠어요? 그게 7년 전에 준 돈이 환가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냥 면책 불허가 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은 사실은 추심이 꽤나 진행된 상태예요. 추심이 막 진행되면은 그냥 막 내 거를 남의 이름으로 막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 이름으로 빌라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때 2억짜리 빌라였어요. 근데 1억 5천이 주담대가 있었고 5천이 내 돈이었어. 이거를 동생 앞으로 돌려놓고 파산에 들어왔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당연히 해드렸겠죠. 최근 5년간 자산 처분한 게 있으면 그 시세만큼은 돌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동생한테 이걸 넘기면서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판 거죠. 그리고 그 5천만 원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가 생활비로 다 썼어. 그런데 이제 시세가 오른 거예요. 한 1, 2년 만에. 그럼 이 집의 현재 시세는 2억 5천이고 너는 2억 5천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1억은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넘겼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이잖아요. 1억을 갖고 와라라고 하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퉜어. 그 관제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환가 금액을 5천으로 줄이자. 그것까지는 관제인이 오케이를 했어요. 했는데 이 5천을 누가 내요? 채무자가 5천을 내야 되잖아요. 5천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촉을 받냐면 1,500씩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데 체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1,500씩 3번을 낸다 해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500을 못 낸 거예요.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고 5천이라도 주면 대략 면책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책 불허가가 되겠죠. 이 면책 불허가가 된 다음에 이 5천을 구해가지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 이 채무자생법에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이 파산을 또 신청해서 또 면책 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생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됐죠. 안타깝게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음식점을 하다가 음식을 접었어. 소득이 없잖아요. 음식점을 접으니까. 그래서 파산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분은 우리도 속인 거야. 최근에 돈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저희는 파산 신청서를 다 꾸려가지고 냈고 이분의 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냈어.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사건이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정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게 이 자영업자들은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이 한 1, 2월 달이었으면 그때는 안 나와 있던 세금이 5월 달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 회사를 접으면서 권리금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내가 안 받았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입금한 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현금 준 상대방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산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계산서 발행했는지도 몰랐어. 근데 계산서가 발행이 돼 있고 우리한테 그게 신고가 돼 있으니까 걸린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뭐라 하는 거죠. 엄청나게. 왜?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그냥 면책 불허가가 된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이 좋아요? 회생이 좋아요? 당연히 파산이 좋죠.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면 아무나 파산을 시켜줄까요? 안 그래요. 파산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회생하는 게 맞아요. 파산 신청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거 퇴직금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쓴 다음에 뭐 모른 척 한다거나 현금으로 받은 돈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줘서 그 돈을 환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 환가할 돈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나 면책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파산은 취하면 안 됩니까? 파산 선고 결정은 취하 못해요. 파산 선고가 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선고 나기 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 근데 파산 선고 이후에 내가 면책이 불허가 됐다고 해서 그럼 파산 취소해 주세요. 그런 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때는 내가 파산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면책을 100%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는 파산에 되게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소득이 많은데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사례가 재밌더라고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